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분배를 하고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 지원 활동과 본원적 활동이 있다. 오늘 써머리 활동은 이 본원적 활동이다. 요 엔지니어링 체인은 지원 활동은 우리가 중공업에서 이전에 다 했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좀 리마인드 측면에서 어떤 개발이나 설계 쪽에서의 어떤 보험을 갖고 생산 쪽에 넘겨주면은 엔지니어링 체인죠. 정보가 흘러오는 거죠. 그런 보험에 대한 정보, 뭐를 우리가 생산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보험을 통해서 오면 그거를 MRP를 작성을 해가지고 구매에다 주고 구매해서 부품을 조달해줘서 그걸 갖고 생산을 해서 창고에 넣고 창고에서 물류를 통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되는 현물의 흐름을 그죠? 공급망 관리다 그럽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1월 1일 날 배웠고 그거에 대한 서머리를 오늘 좀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우리가 공급망 관리에 보면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MRP를 작성해서 구매에다 주고 구매해서 부품을 거기에 맞춰서 생산에 넣어주면은 공정 관리를 QCD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하면서 고객한테 물류를 통해서 판매를 해가 이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이 공급망 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에 대한 그를 언제 시작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이유가 여기 SCM을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을까?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뭐 MRP를 작성하고 뭐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설을 보면 한 70년대까지는 부서서 못 하던 시대고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인데 80년대 돼서 그 성장이 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멈추면서 좀 정체가 되면 멈췄다기보다는 정체가 되면서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유연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막 대주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도 자기가 아주 단순하게 몇 개의 부품만 갖고 계속 그 발주처에다 대주고 우리 조립하는 우리 매니팩처링 업체 입장에서 그 발주처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의 부서를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해서 남 부서가 어찌 되는지 모르고 내 일만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고객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그런 시대가 끝나고 서로 뭘 하고 해야 유연 생산을 해가지고 고객 니즈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발주처와 거래처가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뭐 대달라면 대주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대립 관계를 막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해가지고 서로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윈윈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SCM의 시작은 이제 그렇게 유연 생산, 그다음에 고객 니즈 다양하게 대응하려다 보니까 어떤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고 각각 하던 일을 최적화해가지고 부정합을 없애가지고 나는 그런 협업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 봐도 이게 종적으로 자기들 일만 잘해가지고 안 되고 행적으로 해가지고 상대 부서가 뭐라는지를 알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부품을 조달하고 생산하고 납기를 고객 니즈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서부터 SCM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발주처가 이제 부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처, 그 다음에 내가 조립하는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회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SRM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그 대립 관계에 있는 거를 협업 관계로 만들어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고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협업하는 그런 시대에서부터 SCM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CM이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발전은 부문 간, 기능 간, 기업 간, 그
그다음에 공장을 뛰어넘어서 또는 제품을 뛰어넘어서 엔드-투-엔드 개념에 그죠? 고객의 제품의 개발 시작부터 그 딜리버되는 엔드-투-엔드 개념에 그다음에 공장과 공정, 지역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단계로 쭉 발전해 나갔죠. 그래서 SCM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정합을 없애는 거죠. 재료가 제때 들어와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just in time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되고 그런 것들이 완성 조립되고 그게 고객 니즈에 맞춰가지고 일정에 맞게 완성 조립이 대리점으로 가고 대리점에서 물류를 통해서 제때 고객한테까지 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로스를 줄이는 쪽, 리드 타임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죠. 저 발전 단계를 갖고 그 제일 첫 걸음은 뭐겠습니까? 기능 부분에 제일 밑단계 사상 누각이 안 되도록 하려면 기능 부분에 밑단계에 어떤 그런 단단함이 저 위에 있는 글로벌 단계까지 가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토대가 된다. 자, 그래서 궁금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SCM이 발달이 되었어. 그래서 부정합을 쓰고 재고를 관리를 잘해가지고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적정한 재고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just in time으로 딱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부정합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그게 기능 간에서 부문 간, 기업 간, 엔드-투-엔드의 어떤 고객이 사용하는 그것까지 넘어서 또 글로벌하게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 기본은 밑에가 간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망 관리는 생산, 판매, 재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자재 소유량을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잖아요. 해가지고 재고를 고려해서 MRP를 작성하고 그걸 구매에다 주면 구매가 부품을 적기에 생산 쪽에 주고 생산에서는 생산 관리 중에서 공정 진척 관리를 잘 해가지고 QCD 품질도 코스트도 딜리버리도 납기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해서 물류를 통해서 고객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생산 판매 재고 계획이죠. 그 생산 판매 재고 계획은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가 하는 거니까 수요 예측을 해. 고객이 얼마만큼 시장에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에서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죠? 두 개를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계획, 적정한 재고 계획을 이 제품을 얼마나 남겨놔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품 재고라든지 그만 적정한 재고라는 거는 완제품에 대한 적정한 재고가 얼마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적정한 재고. 너무 작으면 고객이 요구하는데 딜리버리가 지연되니까 뒤에 손실이 생기는 거고 너무 많으면 다 그게 형태는 제품 형태로 있지만 다 금융 비용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하죠, 그죠? 돈을 금융에서 빌려서 하는 거니까 금융 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죠. 요거를 수요도 예측했고 판매 계획도 수립했고 적정한 재고량을 얼마로 가져가야 될 건가도 결정을 했어. 이제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5달 동안에 생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수립해 보니 너무 한쪽 단에 몰려. 그래서 이걸 평준화 작업을 하는 게 생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월 단위 또는 제품 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3월 달에 4월 달에 판매가 될 거라서 3월 달에 생산하지만 우리 캐파를 벗어났기 때문에 1월 달에 여유 있는 쪽에서 미리 생산해 놓는 거죠. 그죠? 땡겨서 해놓고 그러니까 안 되면 턱걸이나 웨이트나 이런 측면인가 우리의 생산 라인의 캐파에 맞도록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죠. 1일 계획이죠. 1일 계획. 기준 1일 계획을 기준 생산. 그래서 거기에 월별로 다 분산이 돼가 딱 셋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각 제품들을 일별로 얼마나 이제 만들어야 될 건가. 그래서 월을 채울 건가 하는 그걸 수립을 하죠. 그래서 생판제 계획 업무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예측을 먼저 하고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재고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딜리버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요금.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데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죠. 월별 단위로. 그래서 평균화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일일 생산 계획을 수립하죠. 일일 생산 계획, 기준 생산 계획. 그죠? 그래서 수요 예측, 판매 계획, 재고 계획, 생산 계획, 기준 생산 계획 순으로 생판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일 계획까지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일일 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요걸 갖고 MRP를 작성을 하죠, 그죠? MRP는 MRP 1, 2, 3, 9열 해가지고 그 ERP까지 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에 준 거기에는 이게 순 소유량으로 되어 있을 건데 총 소유량입니다. 5점이라 그래서 총 소유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 보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몇 대를 생산할게요. 자, 수요 예측하고 판매 계획, 재고 계획 수립해가지고 총 소유량이 나왔죠, 그죠? 총 소유량이 보험에 의해서 나오면 각각 순 소유량을 계산하죠. 재고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빼줘가지고 순 소유량을 계산해가 계획 주문일, 착수일, 완료일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런 사이클을 돌리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고가 5대가 있으니까 15대로 만들면 돼. 이 15대의 부품 구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 부품별로 일정을 착수일과 완료일을 감안해서 땡겨서 이렇게 MRP를 작성하는 거죠, 그죠? 작성합니다. 자, 그렇게 작성된 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MRP는 보험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정보, 예측 정보, 그 다음에 재고 계획을 갖고 하죠. 재고 계획을 갖고 작성을 해요. 세 가지 입력 정보를 갖고 작성을 했는데, 이게 다 그냥 딱 하면 맞느냐 하면 안 맞아. 한 70에서 80 내지는 90%는 그냥 그대로 내면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30에서 10% 정도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내야 돼. 그럼 그런 일이, 또는 발주 중지를 해야 돼. 그런 사태도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 라고 봤더니, 이런 수요 정보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가 취소가 됐어. 그거를 입력을 안 시켜놨어. 또는 보험에 오류가 있었어. 또는 재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재고량이, 실시간 재고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MRP가 한 30에서 10% 또는 20%까지는 오차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업스트림 관리를,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부품이 이미 들어왔을 때에 이 틀렸네 맞네 이러면 이미 그 제작 기간이라든지 공급하는 기간이, 부품 공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업스트림 관리를 해가지고 MRP의 입력 정보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점검을 해서 이런 이유로 불일치하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필요한 사항을 수정을 해가지고 발주를 내는 거죠. 발주를 내가지고 근데 그거를 더 정확하게 매수 높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간다 하는 거고. 자, 그렇게 업스트림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매부서가 받으면, 구매부서는 꼭 내가 필요한 우리가 제품에 도움에 있는 그 제품을 하는 그 생산 부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요 생산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반 부품도 구매를 하죠. 그 생산 부품을 이번 달, 다음 달 뭐 할 때마다 그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미리 견적을 받아가 그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반복 구매를 하지만, 일반 구매품은 필요할 때마다 견적을 받고 발주를 내죠, 그죠? 그러다가 이거는 예산이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 예산이 없어. 그래도 빚을 내서 요놈아는 계속 구매를 하지만, 일반 구매품은 예산이 없으면 뭐 저거 없다고 이빨을 쓰면 잇몸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요거는 좀 스탑했다가, 그죠? 다시 하죠. 그래서 보통 이게 요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반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 생산 부품은 미리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가격으로 반복 구매를 계속하고,
일반 구매 부품은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일단 스탑해요. 뭐 그거 없다고 생산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본원적 활동이 아주 중심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죠? 예산을 없더라도 일단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구매는 그렇게 하고 있다. 시스템도 별도의 시스템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매 관리는 옛날에는 종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전자 데이터 교환 EDI 그러니까 우리가 웹으로 다 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객관성을 넣어가지고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하면은 매출을 올리고 우리가 그 매출을 올리는 게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재료비 쪽에 제조원가 쪽에 재료비가 쭉 내려가면 규모 경제라면은 이게 단가가 커지고 자산 회전율이 일정한 상태, 고정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재료비가 내려갑니다. 그죠? 재료비가 내려가게 되면 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의 첫걸음이다. 자, 그래서 구매가 이제 오면 그냥 그래 뭐 너가 부품 가져오라니까 내가 이거 그 어느 업체를 바로 아는 게 아니고 미리 우수 공급업체하고 구매 단가 저감, 구매 업무의 효율적인 저런 목표를 갖고 이런 기능에 관해서 미리 관리를 하고 있죠. 어느 우수 업체, 그다음에 그 업체의 어떤 사정이 어찌되고 하는 것들을 쭉 관리하고 있다가 구매 발주가 들어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업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왜 구매가 그 SCM 잘 세트가 하는 거에 윈윈하고 서로 협력 관계로 관리하고 관리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이게. 자, SRM에서 그렇게 우수 업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입 단가를 제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구매 업무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이라는 거는 내가 바로 딱 들어오면 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또는 한 두 업체를 해가지고 비딩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부품을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SRM이다. 자, 재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산을 이제 하면 재고를 적정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고 멸시를 방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재고가 왜 오락이 생겼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MRP에도 재고가 해줘가지고 순소형을 개선하고 하듯이 특히나 창고에 있어가지고 재고에 있어가 들어간 놈 나간 놈 빼주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되는데 이제 특히나 이게 외적인 것이 계획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 누락이 많다. 계획됐던 거는 이미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갖다 빼주고 하면 되는데 계획 외적인 것들이 입력이 누락되거나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입출고 정보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데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고가 정확하지가 않고 그게 MRP에 반영되면 생산성 저하가 관계된다. 그래서 요 계획되지 않은 입출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품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생산 관리 시스템에서 QCD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공정위적 관리 시스템에서 업스트림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도 공정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출하 단계에 가서 부품이 품질이 어떤데 이런 거는 이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들기 전 또는 개발할 때 또는 제품이 그 제일 상위 단계 조립 전 단계에 있을 때의 부품들의 어떤 그런 중요한 기능이라든지 조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납기 지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수량 부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스트림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제 물류가 되면 GPS는 해서 물류를 가시화하는 거죠. 그죠? 물류를 가시화한다는 거는 꼭 내가 뭐 그 물류가 그 제품이 어디로 돌아다니는 이런 것보다는 정보가 어느 그점에 지금 어디에 몇 대가 있고 지금 그 제품이 고객한테 가기까지 어떤 운송 수단을 통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물류 가시화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조차를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스마트 팩토리. 제일 핵심 기술이 뭐예요? CPS죠, CPS,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하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최고 고도화된